네, 보통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셀러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기존에 있는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RA 방식과 본인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PL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PL 방식이거나 RA 방식이라도 적합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없으면 새로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의 상품 상세 페이지 구조가 일반적인 한국의 리테일 페이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마존은 각 품목당 하나의 상품 상세 페이지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마존의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는 여러 판매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나 배송 시간, 그리고 평점이나 기타 정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와우! 네, 이러한 방식은 셀러한테도 많은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아마존에서 이미 판매 중인 상품이라면 기존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는 다른 판매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아마존닷컴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상품 상세 페이지가 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찾고 구매 결정을 내리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간결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페이지 구성은 구매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세한 권장사항을 보시려면 다음 화면을 캡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수님. 네. 제품명 작성에 대해서도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명을 좀 포괄적으로 적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능적인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품명에는 브랜드명을 포함해서 간략한 설명이나 제품 라인업, 소재나 성분, 그리고 색상이나 크기, 그리고 수량 정보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좀 드리자면 고객의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혜택과 장점도 포함되면 좋고요. 특히 특수 기능이나 크기, 연령대, 그리고 사용 환경, 그리고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스킬 수준이나 원산지 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적는 것이 좋겠죠. 네, 예를 들어 진공 보온이라고만 설명하는 것보다 24시간 보온 플라스크, 36도씨 유지, 사겹 단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때 이미지를 보고 결정하는 편이어서 상품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제품 클릭률이 안 좋거나 클릭은 많이 됐는데 판매로 전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많이 수정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좀 더 판매량이 오르는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상품 이미지는 검색 결과에도 표시가 되지만 고객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는 사실 그 상세 페이지가 보기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가격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격이 좋은 상품에 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프라임데이 때 에어팟을 구매하려고 아마존에 처음 가입했던 적이 있는데 이 가격에 에어팟을 살 수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일단 구매까지 얼른 진행을 했어요. 근데 구매를 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바로 그냥 구매를 취소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환불 절차도 되게 빨리빨리 밟아주시고 돈도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프라임데이 때문에 생긴 할인 행사였어가지고 그 프라임데이 당시에 전자기기를 싸게 산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죠, 진짜.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가격대는 실제로 구매 결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조사해 보신 다음에 고객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설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셀러 센트럴의 자동 가격 책정 기능을 사용하시면 원하는 가격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최저 가격을 자동으로 일치하게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상품 소싱만큼 가격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말씀 주셨던 자동 가격 책정 기능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미국에서 잘 팔릴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써본 제품이 너무 좋은데 미국에도 이제 이 제품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시고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리스팅을 신경 써서 잘 하시고 소비자들한테 잘 노출시키면 좋은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네, 아셀님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저희가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추천 오퍼에 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게 뭔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객이 아마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품 구매를 위한 3가지 옵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추천 오퍼, 그리고 아마존 내의 다른 판매자, 그리고 중고 및 새로운 제품인데요. 이 중 추천 오퍼는 가장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목성이 매우 높아서 고객들의 시선을 확실히 끌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의 추천 오퍼에는 하나의 판매자만 선택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추천 오퍼가 아닌 같은 제품의 리스팅은 그림처럼 Other Sellers on Amazon, 즉 아마존의 다른 판매자들의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추천 오퍼가 되면 스폰서드 광고의 키워드 타겟팅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마케팅 또는 프로모션 캠페인을 가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추천 오퍼를 받으면 상품 노출이 많이 늘어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추천 오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추천 오퍼 자격 요건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프로페셔널 계정 사용, 두 번째로 낮은 주문 결합률 유지, 세 번째로 긍정적인 고객 쇼핑 경험 제공, 네 번째로 우수한 아마존 판매 이력 및 경험, 마지막으로 기타 판매자 성과 지표입니다. 그러면 제 제품이 추천 오퍼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내 제품이 추천 오퍼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셀러 센트럴의 재고 관리 페이지에서 추천 오퍼 자격열을 활성화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각 상품의 추천 오퍼 자격열에서 그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브랜드 등록 꼭 해야 할까요? 네, 브랜드 등록은 아마존 내에서 지적 재산 침해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브랜드 등록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브랜드 셀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등록 셀러가 되시면 브랜드 빌딩, 즉 고객들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사실 브랜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A+ 컨텐츠 기능인데요. A+ 컨텐츠는 상세 페이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제품 런칭하기에 급급해서 상세 페이지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스토어다 보니까 저희가 제품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어서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장점 등을 상세 페이지에 잘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마존 브랜드 오너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아마존 스토어는 코딩 없이도 스토어를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요. 모듈 타일 매니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카테고리 페이지를 생성하고 하위 페이지를 생성해서 노출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브랜드 분석 도구가 있어요. ABA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브랜드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이 툴을 활용하시면 내부 데이터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인기 검색어나 인구 통계, 그리고 함께 구매하는 상품군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시면 이렇듯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브랜드를 등록하시면 다양한 브랜드가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를 좀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등록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비디오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성장 기회는 사실 어디에나 있지만 성장을 목표로 하는 아마존 판매자로서 첫 90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첫 90일 동안 명심해야 될 몇 가지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 90일 성공 계획을 따르시면 목표를 달성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